물질의 상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기체, 액체, 고체,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혼합물이니까 위에 있는 애들이랑은 좀 살짝 다르고요. 보통 어, 위에 그 있는 것들은 순물질들 또는 그러니까 그 한 종류로만 된 애들, 그런 애들만 이제 어, 주로 다룹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네들 사이에서 요거 두 개는 응축상 뭐 그런 식으로 아마 그 앞에 설명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음, 입자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이고, 얘는 아니죠. 얘는 어,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멀리 입자 간 거리가 굉장히 커요. 크다. 또는 멀다. 입자들끼리 엄청 멀리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입자들 사이는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했죠. 진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체 같은 경우는 압축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는 어, 압축이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 우리가 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얘 눌러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기체 상태가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로 되는 요기 그래서 어떤 힘이 무엇이 작용해서 막 혼자서 이렇게 그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애들이 붙어서 이렇게 되냐 따닥따닥 붙어 있냐 그 과정에 관여하는 어떤 힘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이제 이온 결합인데요. 이거는 좀 특수한 겁니다. 어, 양이온 이온 간 인력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이거는 온전한 전하이고요. 얘네들은 뭐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결합을 하겠죠. 두 번째, 이거는 쌍극자 인력 또는 다이폴 같은 말이고요. 뭐 이중극자도 같은 말입니다. 요거는 그 앞에서 했던 한 덩어리 안에 약간의 양전하랑 약간의 음전하가 있는 이런 극성 분자. 이런 애들이 어, 온도가 충분히 낮아지고 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아니 템퍼리처니까 충분히 낮아지고 그 다음에 온도가 충분히 낮아지면은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가 떨어지고요. 그러면 앞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전체 에너지는 키네틱, 키네틱 에너지에다가 포텐셜을 더한 거라고 했죠. 얘는 작아지는데 얘는 안 작아집니다. 그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보통 기체의 키네틱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뭐 대략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데 이게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 절대 온도가 낮아지면 운동 에너지도 작아지게 되죠. 그 대신에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생겨서 얘네들끼리 부분적인 전하이지만 어쨌든 간에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을 하고요.
어느 온도 이하가 되면 이제 얘가 커지는 거죠. 또는 운동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그럼 얘네가 이제 떡하고 붙게 되고, 붙었다는 말이 곧 응축상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걔는 액체가 되고 온도가 더 낮아지면 고체 상태로 됩니다. 그게 그 극성 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인력이고, 흔히 이것들을 뭐 영구쌍극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퍼머넌트 다이폴, 극성 분자인 경우는 퍼머넌트 다이폴. 당연히 퍼머넌트랑 좀 비교가 되는 순간 인스탄테이니어스 다이폴도 있습니다. 요거는 비극성 분자들도 액화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아는 그 질소, 이것도 액화질소 있죠. 산소도, 액화산소도 있고, 아니면은 액체 헬륨도 있죠. 얘네들 다 비극성입니다. 비극성인데 어떻게 전하가 없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냐? 그거는 순간적으로 쌍극자라는 것이 생기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요. 헬륨이라고 하죠.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이것도 헬륨 원자핵. 얘가 이제 온도가 충분히 낮아져서 천천히 돌아다니다가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접근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왼쪽에 있는 헬륨 원자가 보기에는 전자 덩어리가 막 오고 있는 것처럼, 전자 구름 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헬륨 원자핵을 둘러싸는 애도 전자이므로, 전자가 전자를 싫어하니까 전자가 약간 옆으로 찌꺼덩하면서 살짝 그 시프트를 합니다. 또는 이걸 찌그러진다는 표현을 써요. 찌그러짐. 살짝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그러면은 가운데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핵이 오른쪽에 있죠. 이쪽은 핵이 없잖아. 상대적으로 무지 작긴 하지만 약간의 음전화가 있고요. 이쪽은 먼저 핵이 있으니까 약간의 양전화가 생깁니다. 뭐 오는 애로 보면은 이쪽에 양전화가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전화는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쏠립니다. 척척하고 순간적으로. 이쪽은 이 왼쪽에서 마찬가지로 전자들이 더 많고 또는 음전화가 더 많고, 이쪽 절반은 양전화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전자가 한쪽으로 몰렸으니까 다른 한쪽은 전자가 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양전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순간적이나마 쌍극자가 생겼기 때문에 정전기적인 인력이 발생을 해서 서로 당깁니다. 이런 식으로 비극성 분자도 액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액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을 우리가 분산력이라고 불러요. 그 런던 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디서는 반데왈스 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 반데왈스 힘을 뭐 이 영구 쌍극자 간의 극성 분자끼리의 힘, 그 다음에 이 비극성 분자끼리 인력이 발생하는 순간 쌍극자에 의한 힘,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할 수소결합, 이런 애들 다 합쳐서 반데왈스 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얘는 이제 순간 쌍극자에 의한 힘은 분산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극성 분자들끼리의 힘 중에, 영구 쌍극자 중에 끼리의 힘 중에 좀 특수한 형태, 흔한 형태가 수소결합입니다.
수소결합, 그러니까 뭐 H본딩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수소결합인데요. 이거는 극성 분자 중에서도 수소가 전기음성도가 센 F나 O나 N 요런 애들하고 붙어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힘인데, 수소는 특징이 뭐냐면은 전자가 딸랑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딸랑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 F를 예를 들면은 얘는 전자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은 애라서, 또는 전기음성도가 엄청 센 애라서 얘를 다 거의 다 자기 쪽으로 끌고 갑니다. 수소는 아까 전자 한 개라고 그랬죠. 한 개 남은 거 또는 한 개 있는 거를 공유했는데 이놈이 다 뺏어가니까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전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약간 저기 과장을 하자면은. 그래서 전자가 하나 있는데, 그죠? 전자가 하나 있고 원자핵이 있는데 전자를 저쪽으로 다 뺏겼어. 그럼 원자핵만 딱 보이겠죠. 과장을 좀 심하게 하자면은. 그래서 이 드러나는 또는 생기는 부분적인 양전화가 생각보다 크다. 보통의 극성 분자보다 에서 아이폴보다 크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성 분자가 되는데 좀 강한 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또는 극성 결합이 되는데 강한 극성 결합이, 그러니까 웬만한 거 말고 좀 특별하게 강한 그런 극성 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 값 자체가 크다는 말이니까 인력도 커지겠죠. 그러면은 액체가 더 잘 만들어집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분자 간 인력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 아까 얘기한 그 반대어 왈스 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음에 얘네들이 세면 분자 간 인력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고체에서 지금은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과정을 했었는데, 여기가 녹는 점이고 여기가 끓는 점이죠. 또는 뭐 어느 점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인력이 크면 다닥다닥 붙어있는 애, 아이고 미안, 이 기체죠. 다닥다닥 붙어있는 애를 완전히 해체시키는 거잖아, 기체로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인력이 세면은 해체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밖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해야 되고, 보통은 열로 공급을 하니까 열을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열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거는 원도를 높여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분자 간 인력이 센 애들은 끓는 점이 높아요. 끓는 점이. 마찬가지로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것도, 이렇게 고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못 움직이는데 얘가 쓱 하고 서로 이렇게 둘레를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돌아나가려면은 어느 정도 열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분자 간 인력이 세다면 열을 많이 공급해야 될 거고, 이렇게 쓱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그 말은 곧 온도를 높여야 된다는 소리니까 녹는 점 역시 분자 간 인력이 세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는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0도씨에서 녹고 100도씨에서 끓죠. 근데 그 질소 이런 애들은 끓는 점이 뭐 영하 77도 막 그래요. 잠깐만, 이게 맞나? 하여튼 굉장히 낮습니다. 얘네들은 인력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자 간 인력이 커지면 녹는 점도 높아지고 끓는 점도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 참 빠뜨린 거는
그 순간 쌍극자, 이런 애들이 힘은 되게 약해요. 각각의 인력은 약한데 이런 애들이 여럿이 모이면은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겹살에서 기름은 비극성 분자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면은 고체처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삼겹살 구우면은 그 고체 기름이 녹죠. 액체가 됩니다. 액체 상태로. 그 다음에 또 온도를 낮추면 또 굳죠. 비극성이지만 그 분자 자체가 엄청 커가지고 그 상호작용하는 그 순간 쌍극자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무지 많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력이 상당히 커져서 이 그 상온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얀 고체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쌍극자가 커지려면 일단 분자가 커야 돼요. 커야 함. 이게 순간 쌍극자가 커지려면 분자 크기가 커져야 되고요. 다음에 분자 모양이 이게 동그란 것보다 이렇게 펑퍼짐한 것이 훨씬 더 그 인력이 잘 발생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공이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이렇게 공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하고, 그죠? 이렇게 생긴 거는 뭐라고 할까요? 핫도그빵? 펑퍼짐하네.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하고 얘가 훨씬 쉽죠. 왜냐하면 접촉면이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이건 접촉면이 조금이잖아요. 그래서 순간 쌍극자가 잘 발생하려면 분자 크기도 커야 되고 모양도 약간 펑퍼짐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액체하고 고체에서 상변화, 상전이, 상태 변화, 이렇게 부르는, 이게 상이라고 하면 이게 페이즈라는 뜻이고, 이게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change of state나 페이즈, 트랜지션이나 그 고체에서 액체가 되든지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요 부분을 상태 변화 또는 상변화라고 합니다.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가면 녹는 거죠. 녹음. 또는 어떤 데서는 용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철 같은 경우는 철이 이렇게 똑같네요. 용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증발이나 끓음, 또 기화 그런 식으로 부르고, 이렇게 가는 거는 승화죠.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 애들을 그 승화라고 부릅니다. 융해라고도 하네요. 여기가 융해. 퓨전, 뭐가 합쳐진다는 그 퓨전뿐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녹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번역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색에 따라서 살짝 다른데 어쨌든 녹는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이 온도는 일정하죠. 또는 어는 점이나 녹는 점은 일정합니다. 특정한 온도에서 고체랑 액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지. 이게 처음에는 당연한 말 같은데 자꾸 생각하면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뭘 이제 보면 되냐면은 녹고 있는 얼음, 그거를 보면은 얼음이 녹아서 여기 이렇게 그 약간의 물이 생기잖아요. 여기 고기가 거의 0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얼음 자체는
이쪽은 0도가 아니에요. 이쪽은 0도가 아니고 더 낮고, 물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좀 바깥쪽으로 가면은 0도보다 그러니까 높습니다. 근데 얼음이랑 바로 붙어 있는 부분, 거기는 얼음도 0도고 물도 0도입니다. 근데 상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가해져야 돼요. 에너지 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당연하지. 이렇게 붙어 있던 애가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던 애가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미끄러져 가면서 움직일 수 있게 되려면은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죠.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려면은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운동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열이고, 열은 곧 온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열의 척도가 온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줘야지만 이게 가능한 그 고체가 액체로 바뀝니다. 딱 이 오는 점에서는 고체랑 액체가 동시에 존재하고요. 거기에 있는 고체가 모두 다 액체로 바뀌려면은 당연히 이를 증가시켜줘야 되잖아, 운동 에너지를. 그래야지 액체가 되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어는 점에서 또는 녹는 점에서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상이 변한다라는 소리죠. 상이. 그래서 녹는 점, 이 어는 점에서 얼만큼을 집어넣어줘야지 고체가 액체도 되냐? 그게 소위 융해열, 요거 따가지고, 또 어떤 데서는 용융열, heat of fusion이라고 해서요. 에너지가 공급돼야지 상이 바뀝니다. 반대로 액체가 고체로 되면은 요만큼의 융해열이나 용융열만큼을 방출해야지 자기가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뺏어가든지. 그래야지 고체로 바뀝니다. 이 융해열이나 용융열 이런 애들은 다 단위가 몰이에요. 1몰에 얼마큼 필요하냐. 거의 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이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람으로 그냥 쓰기도 합니다. 우리 책에서는 이제 그람으로 썼는데요. 보통은 몰로 많이 씁니다. 1g 얼음을 녹이는데, 열이 얼만큼 필요하냐. 그게 물의 용융열 또는 얼음의 용융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액체가 기체로 되는 점이 끓는 점이죠. 끓는 점은 그러니까 액체가 끓는 점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가해지는 에너지는 전부 다 여기에 투입이 돼요. 여기에 투입되면 뭐냐면은 응축상은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 얘네를 뻥 하면서 분자간 힘을 완전히 제거가 아니고 끊는 거예요. 끊는데 에너지가 사용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는 용융열인데 그거는 이렇게 뻥 하면서 입자들이 해체되는 게 아니고 그냥 미끄러져 다니는 정도만, 그 정도만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데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는 얘네를 완전히 그냥 해체시키는 거니까 용융열보다 또는 융해열보다 이 증발열이 또는 기화열이 훨씬 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겠죠. 어차피 붙어 있는 애들이야. 뭐 그냥 그런데 이걸 해체시키려면은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보통은 몰당 1몰을 해체시키는데 얼만큼 그 열이 필요하냐 그게 이제 보통 하는 것이고요. 어떤 데서는 또는 우리 책 같은 데서는 1g 해체시키는데 얼만큼 드냐 에너지가 그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융해열이나 증발열에 기화열도 돼요.
증발은 evaporation이라고 하고, 기화는 vaporization. vaporize 하면 이제 그 기체로 만드는 거니까, 일단 두 개 그냥 같은 말입니다. 정말. 오케이. 그래서 기화열이나 증발열이 훨씬 더 큽니다. 융해열보다.